안녕하세요. 아트에 의학적 시선을 더한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 아만나의 임지연 원장입니다. 네, 이 음악 굉장히 익숙하시죠? 광고와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에 사용되어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곡인데요.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라는 관현악 곡입니다. 모리스 라벨은 관현악 합주 부분의 크레센도가 이 음악의 유일한 변화라고 말했는데요. 단순 반복되는 리듬에도 불구하고 점점 커지는 합주 볼륨을 따라서 우리의 긴장감도 함께 부풀어 오르는 아주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리듬의 곡이 뇌 손상 때문에 탄생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트와 의학의 만남 아만나. 네, 이 곡은 이 한 가지 리듬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무려 169번이나 이어집니다. 즉 반복되는 리듬이 이 모리스 라벨의 뇌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라벨은 전두, 측두엽 치매를 알았고 작곡을 하는데 보석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고 또 어떤 병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치매도 있는데 어떤 치매 중에서도 특정 부위를 침범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즉 우리 뇌에는 전두엽, 앞에 있는 전두엽, 또 옆에 있는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부위를 따라서 뇌를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전두와 측두, 즉 앞머리와 옆머리 쪽에 있는 그런 뇌를 침범하는 치매, 이걸 우리가 전두 측두엽 치매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치매와 비슷한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두 측두엽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보석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기면 그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몸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극이 바뀌어도 똑같은 반응을 되풀이하는 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바뀌어도 또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도 물을 마시려고 하고 이런 다른 자극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런 행동을 되풀이하는 증세를 우리가 보석증이라고 하죠. 네, 이 모리스 라벨은 그리고 몇 해 뒤인 1932년 택시를 타고 가던 모리스 라벨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뇌를 크게 다치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작곡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부분적 기억 상실증으로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실어증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실행증 증세가 심해지면서 현관문을 열지 못해서 밖에 서 있는 경우가 있기도 했답니다. 네, 안 그래도 뇌가 좋지 않았던 모리스 라벨이 사고까지 당해서 큰 뇌 손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실어증, 실행증이라는 것이 행동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제 사람이 얘기하다가 너 물 마셔도 됩니다. 물 마시세요 이러면 우리가 물컵을 들고 이제 물을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행증에 빠지게 되면 물을 못 마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목이 마르면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런 그 말도 잊어버린다든지 행동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실어증, 실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의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리스 라벨은 1937년 뇌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뇌수술의 어떤 기술이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에 어떤 뇌수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는 캐나다 화가 앤 애덤스에 의해서 언라벨링 볼레로라는 그림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 애덤스는 교수로 일을 하다 40대부터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건축 수채화 등의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50세가 넘어 매우 창의적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리스 라벨이 볼레로를 작곡했던 나이인 53세,
평행 이론처럼 애담스 역시 이처럼 대담하고 강렬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도형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점점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치닫는 클라이맥스까지 음악과 그림이 꼭 닮았습니다. 그런데 꼭 닮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애담스도 전두 측두엽 치매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라벨이 알았던 병과 똑같은 병이죠. 60세가 된 애담스에게 눈에 띄는 언어 장애가 발생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게 됐죠. 이는 전두 측두엽 치매의 주요 유형 중에 하나인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이라는 퇴행성 언어 장애 때문입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전두 측두엽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억력 같은 건 또 괜찮은데 오히려 말을 빨리 못하게 되는 이런 그 언어 장애가 오게 되죠. 애담스가 늦은 나이에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역시 뇌 손상 때문이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에 신경과학 기억 및 노화센터 연구진들이 애담스의 뇌를 분석해 봤더니 좌측 전두엽에 심각한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좌측 전두엽의 손상과 예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트와 의학의 만남. 우리 몸의 뇌는 좌우 이 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는 이제 기능이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뇌는 서로 반대쪽을 지배합니다.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쓰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 쓰는 거는 이 좌뇌와 관계가 있고 왼손은 이제 우쪽 뇌와 관계가 있어서 서로 크로스해서 이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좌뇌는 주로 언어나 신호를 사용한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죠. 오른손을 쓴 사람을 따진다면은 오른손의 어떤 그 우리 글을 쓴다든지 이런 그 논리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우뇌는 좌측 손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창조적 발상 등 감각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서로 좌우뇌는 서로 이제 서로 통제를 하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좌측의 전두엽은 우뇌의 창의성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성으로 억제를 한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컨트롤하던 좌측 전두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런 주의력과 반응 영역에 의한 통제력이 없어지니까 더 좀 약간 기발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좀 예술적인 발상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예술적인 그런 재능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런 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라든지 이런 재능이 좀 억제되어 있다가 이 좌우 방구의 어떤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억제되었던 일부분이 발전이 되게 되면서 뛰어난 재능을 갑자기 발현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뇌의 상호 작용의 어떤 손상이 어떻게 보면 병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뛰어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트와 의학의 만남 아만나. 네, 오늘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